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월요일 아침 7시 18분입니다. 장이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박 대표 오늘도 파도 때문에 영상을 일찍 찍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에 시간은 상관없죠. 상장심사 제출 서류 중요사항 거짓 기재 관련 보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SK 하이닉스와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다. 물론 실무자의 사고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상장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었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경영진들 기소가 됐고요. 검찰에서 조사 중입니다. 일단 조회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IPO 할 때 이런 일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박 대표가 PB 15년, 펀드 매니저 15년 경력입니다. 수많은 종목들을 봤는데 제가 IPO도 좀 해봤거든요.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IT 종목이나 바이오 종목들은 여러분 기술특례 상장 제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 돈을 조달해야 됩니다. 왜? R&D 비용이나 그 다음에 기술 협력 관련해서 인력을 구한다든가 고급 인력 그 다음에 시설 투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돈이 들어가죠.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상장을 시킵니다. 상장을 보통 많이 시키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상장 가격을 비싸게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돈을 조달하는 방법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간혹가다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의도적으로 부풀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조사를 할 겁니다. 조사가 해서 결과가 나오면 IPO 과정에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가능성이 큰데 혹시라도 만약에 상폐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래는 정지되겠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거래가 재개됩니다. 현재 파두는 SSD 컨트롤러를 판매하면서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발로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 떨고 내고 막 살아나려는 분위기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과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패 심사 결과에 따라 운명이 엇갈립니다. 주주분들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박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차트 자체 한번 볼까요? 거래가 안 되긴 하지만 최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좀 쉬었죠? 다시 한번 올리고 뺐습니다. 밑으로 빼는 모습이 살짝 나왔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최고가 47,100원이었습니다. 최저가 8,700원. 그리고 여기서 슬슬 이평선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31,000원짜리였죠, 공모가가? 47,0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8,700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죠, 여러분. IPO 종목들은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80% 정도 하락하면은 여러분 그때 반등이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반등과 매집이 나왔죠. 근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느냐? 공모가 31,000원대부터 35,000원 사이. 여기 음봉이 나왔을 때 이 매물대 여기를 돌파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이게 교묘한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기서 그 얘기가 터졌습니다. 이 수급 동향을 보면요, 뭔가 약간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 보이십니까? 외국인의 매집이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의 매집은 4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 목가, 시장가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저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나 손절매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외국인들 IPO 과정에서 그 논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엔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절대 없죠. 지분을 11% 낳고 있는데 당연히 알고 있는데 매집을 했다? 이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은 그렇게 보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매 세력들, 물론 얘네도 공매도 하고 있겠죠. 어차피 178만 주 정도 되죠. 공매도 때렸는데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쇼커버나 스케줄이 바뀌면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지금은 공매도가 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먼저 외국인들 저가 매수 중이다. 개인들의 실망 매물이나 로스커 물량을 받고 있고, 두 번째 공매 세력들 공매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저가 매수가 2단계, 3단계, 4단계로 가면 급등 나오게 됩니다. 이게 쇼커버나 스퀴즈를 바뀌어도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팔면 됩니다. 거래가 재개됐을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아니 공매 때문에 더 많이 빠집니다.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겠죠. 기대감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는 일부 정리하고 내려갈 때는 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판단 잘해야 됩니다. 괜히 빠진다고 손절매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매수 타점을 볼 수도 있고요. 올라갔을 때 기다렸다가 비중을 줄이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은 심리에 취약합니다. 피어하고 포모가 있죠. 피어는 공포, 포모는 기대감입니다. 피어일 때 사야 되는데 팔고 포모일 때 팔아야 되는데 삽니다. 이걸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정확하게 포착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움직일 때. 가장 정보가 빠른 애들이니까, 아니면 기관들. 이런 부분들은 차트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차트에 나타나는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해서 박 대표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타점을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상패가 된다, 안 된다, 조만간 결정이 날 겁니다. 그때 주가는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 이미 외국인들은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생긴 문제가 아니고 IPO 때입니다. 이미 2년 전 문제예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수상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 최근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환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일단 최근 이슈 보시면요. 먼저 이 회사는 어떤 걸 만드느냐? SSD 컨트롤러입니다. 이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거든요.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냐면 AI 칩이 있고요. 그다음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 냉각기 같은 게 들어갑니다. SSD 컨트롤러는 기억을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SSD에 이 정보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통제하는 부품입니다. 컨트롤러.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뻥튀기 상장, 경영진, 법인이 기소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거래처 발주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 금품도 공유했다. 지켜봐야 됩니다. 매출액에 뻥튀기가 있었다. 어떤 식으로 내 소명자로 나올 걸 예상되고요. 그때까지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 3명 불구속 기소. 사업 실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장할 때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장할 때 생긴 문제인데 이거 만약에 실제로 문제가 있다면 글쎄요. 상패로 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동안에 여러분 소명이 된다면 1년 뒤에는 거래가 재개됩니다. 완전히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그리고 오히려 이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거듭 악재에서 터지고 있죠. SSD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고 31,000원. 이 과정에서 SK 하이닉스 관련 매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SSD 컨트롤러가 폭발적으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주요 고객사 확보, 실적 모멘텀 강화되고 있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기업과 실적 개선, 고객사도 확보하고 있다. SSD 컨트롤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핵심 칩을 집중 육성한다. 데이터 센터가 전력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전력 관리 반도체 이거를 육성하겠다. 새로운 사업이죠. 아울러서 123억 규모 기업용 SSD 컨트롤러 공급. 계속해서 수주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600억. 데이터 센터 폭발에 따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그거죠. 최근에 낸드 수요가 급증하고 발주가 잦아지고 수량이 늘어나고 있다.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장 과정의 노이즈 어떻게 해소될지. 먼저 상패 심사 들어갔죠. 매출 관련 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영진도 문제가 생겼고 법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있는데 고객사 확보했고 그 다음에
실적 좋아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SSD 컨트롤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기업이라든지 추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관리 반도체, 그 다음에 핵심인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IPO 과정에서의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노림수일 수 있습니다. IPO 과정에서 이 문제를 외국인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알면서도 매집을 했다? 실제로 문제가 없어서 노이즈로 끝날지 해프닝으로 끝날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주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봉보다. 여기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 굉장히 큰 매물대입니다. 25,000원부터 35,000원까지. 근데 이 구간에 진입하면서 악재가 터졌고 물량을 터는 과정이 나옵니다. 원형 바닥입니다. 완성이 되면. 원형 바닥은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거의 2년 가까이 되죠. 기간이 길면 나중에 차트가 플랫해지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진입했고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IPO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개미 털기, 외인들의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 대표가 제가 보기엔요, 여기서 아무래도 개인들이 어떨까요? 거래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실망 매물이나 로스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잘 풀리면 급등이 나올 수 있겠죠? 공매도 개입됐기 때문에 올라갈 때 스퀴즈 나오고 내려갈 때 더 때립니다. 여기서는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를 좀 줄여야죠. 여기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타점이 나온다는 얘기죠. 적당히 올라오면 팔고 나오고 50%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공매 세력 때문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죠. 나는 꼭 꼭대기 팔고 바닥에 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꼭대기 바닥 좋아하다가 바닥에 팔고 꼭대기에 삽니다. 왜? 주식으로 수익을 낸다는 건요, 이 물고기 잡았는데 꼬리부터 머리까지 먹다가는 가시가 목에 걸립니다. 살점만 뜯어 먹으면 돼요. 리스크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번 중에 9번 잘하다 한 번만 털리면 다 털립니다. 이 리스크, 지금은 더군다나 그 리스크를 생각해야 돼요. 올라간다가 좋아하다가 어차피 여기 매물대입니다. 여러분, 한 번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잘 풀려서 비중 줄여야 됩니다. 빠졌다? 당장 상패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추가 매수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파도 상패 심사 관련 긴급 대응 전략 자료. 제가 증권 계통에 30년 있으면서 수많은 종목들을 봤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 기술력이 뛰어난데 상장 과정에서의 문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매매 전략, 신호포착,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시나리오, 타점이 나옵니다. 매집 단계를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숏커버인지 스퀴즈인지, 파도 R입니다. 파도 리포트. 배너 있는 번호로 파도 R로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 있습니다. 이 파도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신호, 주식 교육 시켜드립니다. 같이 방에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영상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파도 대응 전략 리포트와 그 다음에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빠른 대응을 위해서 제가 문자 신호도 보내드립니다. 공유해드려요. 예전에 썼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특별히 파도로 제가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순발력 있게 문자로 파도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박 대표의 대응 전략 3가지죠. 파도 R입니다. 상패 심사 관련 대응 전략, 외국인과 구매 세력들의 대응 전략, 시나리오 타점이 공유되고요.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드리고 파두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두를 여러분 매매할 때 좀처럼 나는 타점 잡기가 어렵다, 그런 분들은 제가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공유해드립니다. 자동으로 신호가 뜹니다. 여러분, 이렇게 밑에 뜨죠. 매수 매도. 이 프로그램을 공유할 때 여러분이 하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안에 여러분의 계좌 내역을 입력합니다. 보유 종목, 매수가, 비중, 현금 비중, 매뉴얼도 다운로드해야 돼요. 그거를 스마트폰이나 USB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쓰시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한번 방문하셔야 됩니다. 방문 일정 잡으시고요. 문자 보내주셔서 USB는 저희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방문 혹은 USB. 제가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를 써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종목이 보통 20, 30개가 기본입니다. 보유 종목이 40개까지 가는 분도 봤어요. 이거 안 됩니다. 몰빵도 위험하지만 이 백화점식 투자는 더 위험해요. 종목 수를 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모든 종목을 대응할 수 없으니까 트레이딩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종목 10개 언더로 줄이세요, 여러분. 잘하시는 분들은 종목 수가 적습니다. 방문 혹은 USB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PBC부터 써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80% 이상은 나옵니다. 타점이. 그리고 파도 때문에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박 대표의 금요회의가 있습니다.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직원들 저희들이 정보를 공유하는데 종목 정보입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저가에 담고 있는 종목. 저가에 담고 있는 종목들은 소문이 안 납니다. 자기들끼리 살려고 싸게 살려고. 지금 사면 1월달, 2월달 안에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파도로 치면 이 정도 구간이죠. 한 번 더 밀 수는 있지만 1월달, 2월이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파도로 손실 보신 분들 보상을 메꿀 수 있는 그 손실을 메꿀 수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문자 히든이라 보내시면 돼요. 파도는 파도대로 대응하시고요. 박 대표 전략에 따라 현금 있으시거나 매도한 게 있으시면 히든 종목 매집하시면 됩니다. 이게 20% 30%짜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300% 이상이에요. AI, 로봇, 반도체 언제까지 얘네만 갈 수는 없잖아요. 2026년을 대비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조용히 소문 안 내고 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히든 종목. 먼저 방문 요청 그리고 USB는 저희가 드리고요. 히든 종목입니다. 저가 매수는 소문 안 납니다. 그러다가 이게 2단계, 3단계 가죠. 소문날 때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히든입니다, 여러분. 히든 종목. 일단 파도 거래가 일단 재개돼야 되는데 오늘 중 아마 얘기가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그것도? 그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대응자료 리포트 있죠? 파도 리포트. 그 다음에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셔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 문자 파도까지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 요청하시고요. 트레이딩 프로그램 USB는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파도로 손실 보신 분들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조용히 담으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소리 소문 없이 소문 내지 말고. 일단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그겁니다. 기술적 신호. 이거는 속이지 못합니다. 차트에 나타나는 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간에서 여러분 얘네들이 흔드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시작되기 직전 35,000원부터 25,000원까지 25,000원까지 딱 흔들죠. 그 구간에 들어가니까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손절매 물량이나 실망 매물을. 근데 그 와중에 IPO 문제가 터졌습니다. 2년 전 문제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매집하면서 얘네가 이런 문제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히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는데 매집을 합니다. 왜? 두 가지가 있겠죠. 저가에 살려고. 하나는 뭡니까? 개인들 속에서 자기들도 탈출하려고 그럽니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양쪽 가능성에 다 대비해야 돼요. 거래가 재개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기대감에 해결됐다. 급등. 이거 오래될 것 같다. 급락.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공매도 때문에 올라갈 때는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 밑으로는 빠졌을 땐 베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포트와 무료 텔레그램 방, 그 다음에 파도까지 보내시면 문자로도 알려드립니다. 왜 팔아야 되는 거죠? 잘 됐는데 공매도 때문입니다.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리스크 관리 50%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 사야 됩니까? 이거 여러분 금방 안 끝납니다. 계속해서 해명이 있을 거고 한두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급락이 나올 땐 공매도 때문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때는 1차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급등 급락에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타점을 노리셔야 돼요.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거래 재개되면서 대응하는 전략. 제일 수상한 건 제가 외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면은 쉽게 안 끝난다. 쉽게 끝난다.
매수를 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다 팔고 나와야죠. 11%나 들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물린 걸까요? 가장 정보가 발달한 외국인들이 2년 전에 있었던 IPO 문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단순한 노이즈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개미털기,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박 대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박 대표의 리포트,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파도까지 보내시면 문자를 통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장 폐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문제가 심각하긴 합니다. 그죠? 심사를 들어갔어요. 조회 공시가 나와야 됩니다.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술특례 상장이 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떻게든 공모가를 비싸게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는 얘기죠. 31,000원짜리였습니다. 그죠? 47,000원대까지 갔죠. 그리고 8,700원까지 빠졌습니다. 80% 정도 하락하고 반등이 시작되고 매집이 나왔어요. 외국인이 매집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일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속임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혼자 대응하다 물량 털리지 마시고요. 리포트와 또 물리지 마시고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 파도까지 모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